안녕하세요. 재영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모듈 교과서에 가운데쯤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좀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두 번째 챕터 부분을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찾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보면 이제 그 전처리 하기에서 이제 전처리 실시하기로 넘어가는데 뭐 물리적 전처리, 화학적 전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겹쳐요. 내용이 겹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학습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대분류는 화학, 중분류는 화학 제품제죠. 소분류는 화학물질 관리에 세분류, 또 세분류가 나오네요. 화학물질 분석에서 요 가운데 이화학, 기기분석, 화학물질의 이화학, 기기분석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팍팍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학습 모듈의 2페이지 보면 화학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화학 분석에 필요한 준비해서 그 내용을 뭐 필요 지식이 길게 나왔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분류를 보면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예를 들면 포도당이 아니라 포도당이 들어있냐 없냐 하면은 정성 분석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포도당이 양이 얼마나 들어있냐 그러면 정량 분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원소의 종류나 화학 구성물을 알아내는 분석. 그래서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우리가 정성 분석이고, 정량 분석은 뭐냐? 그럼 그래, 산소가 33%, 수소가 67%인 것을 확인하는 실험. 얼마나 많이 들었니? 구성성분의 양을 알아보는 건 정량 분석이다. 그 다음에 분석에 따른 분류에는 뭐냐? 이화학 분석과 기기 분석으로 나눠진다. 초자기구나 뭐 시약을 이용하면 이화학 기기 분석, 이화학 분석, 기기를 이용한다. 기계를 이용하면 뭐 이런 UV나 뭐 GC, LC, AA 등을 이용하면 기기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SO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는 여기서 스탠다드,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죠. Operating Produce 나와 있죠.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나 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딱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할 때마다 자기 맘대로 하면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침서를 우리가 SOP라고 얘기를 한다. 자, 3페이지 양이온 분리검출 갑니다. 1번 정성분석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두 번째 모듈 3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3페이지 펴고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보면 내용에 이제 정성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정성 분석은 또 어떻게 나누냐? 습식법과 건식법으로 나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두 번째 단락인가요? 용매를 사용하여 검체를 용액으로 만들어 확인하는 방법. 용매를 사용합니다. 용매. 어떠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용매라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습식법에서 용매 이런 액체 같은 거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건식법은 뭐냐?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습식의 반대니까. 그래서 그냥 높은 온도로 반응시켜서 그냥 분석하는 걸 우리가 건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이온 분석도 있고 음이온 분석도 있고 뭐 계통 분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양이온들을 뭐 1족, 뭐 제2족, 3족, 4족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성분이 들어있으면 어떤 염화물이 침전될 것이고 색깔은 어떨 것이고, 이러한 실험이 바로 정성 분석, 뭐 이런 습식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족 시약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비슷한 가족 할 때 족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다른 가족에 비하면 성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나요?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할 때 넣어주는 시약, 이제 침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통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약들을 넣어서 습식 분석을 하면 용매를 이용해서 요런 색깔의 침전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검은 회색 침전이 생겼다. 그러면 이온의 종류는 뭐 HG, 뭐 수은이다. 뭐 옆에 흰색 침전이다. AG, 은 이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출, 뭐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3번에 보면 중화적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중화적정을 하기 전에 일단 적정을 알고 넘어가야 중화적정을 배우겠죠. 적정이 뭐냐?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량하려고 하는 물질을 용해하고 있는 시료 용액에 그 물질과 화학 양농적으로 반응하는 표준 용액을 첨가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반응의 당량점까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네 글자로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표준 용액.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모르는 농도의 용액을 가져와요. 모르는 농도의 용액을 가져와서 이 농도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부피 측정을 해서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시켜서, 예를 들면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뭐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뭐 중화 반응이죠. 그걸 이용하면 중화 적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실험이 적정입니다. 뭐라고요? 표준 용액을 가지고 와서 첨가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부피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실험을 우리가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에는 이렇게 뭐 산화 환원 적정, 킬레이트, 뭐 침전 적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적정입니다. 그럼 당량점이 뭐냐? 이론적으로 적정 곡선에서 염기의 화학량과 산의 화학량, 이거 중화 반응에서 말하는 거죠. 중화 적정에서 염기와 산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뭐당 내가 1이면 너도 1, 네가 2면 너도 2 이런 식으로 뭐뭐당 당대당 당량으로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당량점 반응이 완료되는 거. 그래서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걸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점을 어떻게 알아요?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이 딱 변하는 점에서 이제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이 끝나서 실험이 반응이 끝났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걸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실험하게 되면 아마 이해할 거예요. 좀 말로 설명하니까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당량점에서의 pH는 뭐냐? 생성되는 염의 가수분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센 산, 센 염기 서로 세요. 산과 염기. 센 산 혹은 센 알칼리성. 당량점은 정확히 pH 7이 나옵니다. pH 7.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해. 산이 약하고 염기가 강하네요. 염기가 강하면 염기성은 7보다 크니까 당량점이 7보다 좀 크게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은 7보다 작죠. 센 산. 약염기. 산이 세니까 산은 7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7보다 작게 당량점이 형성되겠죠. 약산과 약염기는 보통 이용하지 않고요. 다른 기기나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화적정에서 산과 염기는 그램 당량수로 완전히 중화한데 요거 기억나죠? 요 밑에 공식 n 곱하기 v는 n-v- 중화적정에서도 요 공식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농도 계산할 때 저 공식 꼭 알아둬야 됩니다. 희석할 때 썼었죠? 기억나죠? 희석할 때 썼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 산화환원 적정이 나옵니다. 내용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 남겨주세요. 일단 이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산화제 혹은 환원제의 표준 용액으로 적정을 한다. 그럼 산화환원 적정이에요. 산화환원 배웠죠? 산화의 정의, 환원의 정의 네 가지 했었죠? 기억납니까? 산화, 산소와 화합하는 거, 즉 산소와 결합하는 거 산화고, 그 다음 환원은 뭐예요?
산소를 잃는 게 되겠죠. 산화의 반대가 무조건 환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네 가지 정의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모르겠는 사람은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산화제, 환원제.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산화제라 그러고,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화돼요. 그 반대의 개념 좀 잘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킬레이트 시약을 이용하는 게 중간쯤에 나와있죠. 교과서 4페이지. 킬레이트 시약을 이용하여서 적정을 한다. 그러면 킬레이트 적정입니다. 킬레이트는 원래 그리스어로 이제 집게발을 우리가 칠레에서 유래됐는데요. 그 생긴 모양이 집게발처럼 생겨서 우리가 보통 여기 근데 밑에 여기 EDTA 나오죠. EDTA라는 용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여기 완충용액도 또 나와 있죠. 완충용액 뭐라 그랬죠? 산이나 염기를 첨가해도 pH 값이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했고요. 킬레이트는 이제 여러분들 리간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해서 결합하는 베이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 공유 결합. 공업학에 아마 나올 텐데, 좀 더 배운 다음에 어쨌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킬레이트 시약을 이용한다. 킬레이트 적정입니다. 자, 킬레이트 EDTA 구조식 나왔는데 어떻게 집게발처럼 생겼나요? 결합할 때 이제 리간드 이런 게 이제 집게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유래됐는데요. 킬레이트 EDTA 나와 있네요.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틱 에이시드, 에틸렌 디아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맨 밑에 쪽에 배위자와 배위수, 배위자 이렇게 전자를 같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자 쌍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결합할 때 이렇게 제공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리간드, 즉 배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할 때 생기는 결합 화합물, 배위 화합물이라고 그러고, 이온 한 개가 받아들인 전자쌍의 수를 배위수라고 한다. 이런데 더 자세하게 이론하면 그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전 말 그대로 이제 침전 적정법은 정량하고자 하는 물질 정량적으로 반응하면 침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하는 걸 우리가 침전 적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시간 좀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좀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